국회가 오늘 오전에 이제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죠. EBS법 개정안을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종결, 야권 단독 처리. 이게 약간 무한 루프처럼 지금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영화도 있었잖아요. 도루마무. 예, 막 이렇게 다시 뜨면 또 다시 돌아오고 네. 영화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5박 6일간 이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하루 자고 나면 그 주인공이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을 조금씩 진전해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시 살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 살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요. 매일이 똑같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의 끊임없는 거부권, 그다음에 여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야당과 만나지 않고 협치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의 어떤 체력장 필리버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빵 국회를 만들었다 제가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물론 몸도 써야 되지만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이 됐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고성 지르고 입 쓰고 몸 쓰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좀 이 협치 부분들은 집권여당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좀 나름대로 좀 한 발짝 물러서면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렇게 입법을 가지고 압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이루프 자체는 이 집권여당 국정 책임자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미라클님도 닥터 스트레인지 생각난다고 맞아요. 하시는데. 네. 우리 서영주 소장님 얘기하신 영화는 메멘토였던 것 같고. 그라운드 호그 데이 아니었나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아까 세대가 갈리는 네. 느낌이에요 지금.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절대 마법사인 도루마무 앞에 가서 거래를 하러 왔다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지고 있는 인피니트 스톤, 타임스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가지고 거래를 하러 왔다라고 해서 결국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기고 지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반복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 또 우리도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다시 낼 거란 것 압니다. 아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권에서 방송사법 하면서 뭐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강화하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지금 9명의 이사 중에 이미 6명이 야권 추천 그 인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천 인사를 바꾸자는 것. 대통령도 3명 추천하고 야권도 3명 추천하고 국회도 추천하고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핵심에 있는 방통위원장 역시도 임명돼봐라, 임명시켜봐라, 탄핵하겠다, 탄핵해봐라, 새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 전국과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법이 나와 있지만 통과 안 됐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있던 법에 의해서 새로운 집권당에게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조차 집권당에게 내어주지 않고 이 아집을 부리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계속해서 협치하고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가 구성되면 제일 처음 정부가 내는 법안이 정부조직법입니다. 민주당 그 법조차 지금 통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아놓고 계속해서 국무위원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협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 기간 시작이니까 좀 컴다운하고 최소한의 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정운영 능력이 없으면 내려놓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는데 야당이 발목 잡으면 야당이 욕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 자체는 대통령에게 20%대의 국정 지지밖에 안 보내고 있습니다. 국정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면 최소한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고 머리를 더 숙여서 같이 협치를 합시다라고 해야만 국정운영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수가 안 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민희 가방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뭐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는 질문에도 개별 사안이라 답 못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후보가 방통위원장 되는 거 반대한다면서 이제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언 취소할 생각 없다라고 밝혔고, 근데 박충건 의원이 이제 뭐 요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주의 부분들, 특히나 이제 탈북민 출신이잖아요. 박충근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부적절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전체주의 인민재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전체주의 발언들을 했던 그 장면과 그 이후에 사과하는 장면이 딱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려 깊지 못했다. 탈북민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참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국회에서 많이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친 언사들이 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뇌구조 부분들은요.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뇌의 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뼈의 구조. 치아의 구조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뭐가 대단히 잘못됐죠? 그러면 당신의 뇌구조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뇌를 사과하라고 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 자체는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자질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 꼬리를 잡아서 이거를 뭔가 프레임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예전에 말하자면은 MBC 사장하고 MBC에 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동료들과 노조를 탄압하고 그다음에 몇몇 인사들을 좌파로 나진 찍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편향된 부분들을 기울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 방향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자기가 방통위원이 되면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실도 문제고, 그러니 매일 탄핵 소추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정말 알면서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하고 거친 언사를 하느냐라고 탓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이 적당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되는 인사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셔라. 어떻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사적인 감정으로 해야 되겠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성님이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박충건 의원께서는 인민재판을 했던 부분들도 좀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인민재판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얘기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게 인민재판이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전체주의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직격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는데, 인민재판이라는 말도 좀 가려서 쓰시면 좋았겠다, 박충근 의원이. 그런 생각합니다. 인민재판이 뭡니까? 법과 절차와 기준 없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선동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죄나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는 건데요. 지금 저는 국회에서 정말 처음 봅니다. 저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처음 봐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걸 버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이 뇌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민희 의원의 뇌구조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박충건 의원한테 전체주의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이요. 이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정말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사회 정책한 이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박충건 의원이 전체주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민재판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한국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본인도 어이가 없던 거고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방통위의 위법성과 이런 거 가지고 야권이 공격하는 게 2인 체제에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 최민희 의원 아니었습니까? 최민희 의원 그때 왜 결격사유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연합회 상금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무려 1억 7천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방송 나가서 방송 출연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유관기관에 근무했던 사람, 3년 이내에 있던 사람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그 법적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임명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른 사람 추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영명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에 원죄는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여권과만 싸우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원죄에 있는 책임자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들으면 민주당이 임명권도 있고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국정 책임자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방통위 영명 받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어요. 영명을 안 받으려면 야당한테 추천하라고 얘기하면 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직무대행도 그만 안 두게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 있어도 직무정지 되더라도 버티고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원포인트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은 KBS, 그다음에 김홍일 그 전 위원장은 또 MBC를 위한 사전 단계, 그다음에 이진수 후보 자체는 MBC 이사를 결정하고 또 그만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뭐 그 한타자 하는 뭐 하고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위원장을 어떻게 이게 3년짜리 임기 있는 방통위원장에 해서 청문회에 대한 에너지 낭비에, 예산 낭비에, 국정 낭비에 이런 식으로는 인사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은요. 뭐 영명을 만들었다 그런 책임을 묻기에는 권력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무마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추천해라. 근데 결국 민주당이 안 했잖아요. 결국 이 사단까지 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권이 임명한 통신위원 2명이 있었고 여기에 최민희 위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고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한 게 민주당의 전략 아니었습니까?